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에 이제 곧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을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제 인생의 전부인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런 딸이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원래는 1년 전에 해야 했는데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야 하게 되었네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딸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공부는 나름 상위권에 속했는데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어요. 후임으로 목수일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일은 힘들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기술자가 되고 나면 웬만한 회사에 다니는 것보다 돈벌이가 괜찮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술자가 꼭 되지 않아도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허드렛 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기술을 배우게 되었죠. 하다 보니 재미있고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나무로 무언가를 만들었다는 성취감 같은 게 있었어요. 28살이 되었을 때 일이네요. 한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어느 날 가보니 못 보던 여자가 일을 하고 있더군요. 그 여자는 저보다 3살 아래였어요. 한 번의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사실상 부부로 3년간 살다가 헤어졌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없었다더라고요. 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도박에 빠져서 도저히 참고 살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어린 나이에 일찍 여의고 형제도 일가친 척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녀의 안타까운 이야기에 저는 그녀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돈 한 푼도 안 들고 나와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살아가기 참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나쁜 길로 안 빠지고 식당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게 되었어요. 제가 잘해줘봤자 친절하게 대해준 거밖에 없었어요. 식당에 갈 때면 먼저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았는지 허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파스 몇 장 사준 게 다였어요. 저는 일의 특성상 전국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지역에 한 달 아니면 2달씩 있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그녀가 신경은 쓰이는데 얼굴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이 애틋해진 것 같아요. 어느새 그녀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모처럼 만에 그녀를 만난 날, 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자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녀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년쯤 만나다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가혹하더군요. 저도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었고 제가 그동안 모은 거로는 작은 집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이리저리 돈을 융통해서 집은 어찌저찌 구했어요. 힘들어도 집을 사버려야 아내의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구하기는 했지만 아내 살림살이는 형편없었어요.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으니 행복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제가 열심히 일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렸지만 자기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러라고 했어요. 대신에 제가 열심히 할 테니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으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임신했거든요. 일하다가 아내의 전화를 받고 알았는데 저는 정말 너무나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내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앞으로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걱정을 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를 했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배가 불러와 힘들겠지만 아내에게 조금만 참아주라고 부탁했습니다. 앞으로 쉬지 않고 전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곁에 있어주지 못할 거라고 했죠. 아내는 자기가 어린애냐고 그 정도도 이해 못할 것 같으냐고 하더라고요. 일을 무리하게 하다가 제 몸이 상하는 거 아니냐고 아내는 도리어 제 걱정을 하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를 꼭 안아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일이 없는 날에는 철거일도 하고 식당에 가서 불판도 닦고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니 돈이 조금씩 모아지더군요. 그러던 중 아내는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일을 하느라 딸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딸아이는 제가 일을 하다가 힘들어 지칠 때면 저에게 보약같이 힘을 주는 존재였어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딸아이의 사진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며 피로가 가시며 힘이 솟았거든요.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는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딸의 얼굴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볼까 말까 할 정도로 일했습니다. 우리 복덩이 딸 때문이었을까요? 일이 술술 잘 풀리더라고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땅을 샀는데 땅값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서 샀던 집값도 꽤 올랐어요. 다 정리하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늦기 전에 딸아이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는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샀습니다. 상가와 2층은 세를 주고 3층에 저희가 살았어요. 전에 살던 집에 비하면 정말 크고 좋았습니다. 딸아이 방도 예쁘게 꾸밀 수 있었어요. 방을 보고 좋아하는 딸아이를 보니 지방에 내려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조금만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아내는 전부터 식당을 하고 싶어 해서 1층에 작은 분식 가게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인지 장사가 제법 되더라고요. 살림이 안정되자 돈은 금방 모이더군요. 저와 아내도 씀씀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지방이라 물가도 낮았습니다. 거기다 집세도 들어오고 저 벌고 아내까지 보니 아이 키우고 생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저의 바람대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었어요. 어느새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 딸아이는 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보배였고 자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그런 딸이 결혼한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대화를 해보니 예의도 바르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더군요. 다니는 회사도 괜찮아 보였고 여하튼 나무랄 데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딸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더군요. 양가 상견례도 했는데 사돈 내외분들도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집 문제와 혼수 등등 결혼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불화도 없었어요. 양가 집안의 의견이 다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조정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딸아이가 큰일 없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결혼식 당일에 그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한창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있어야 할 딸이 아무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딸의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더군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뛰쳐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느냐고 붙잡으니 금방 오겠다는 말을 하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도 딸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옥상부터 화장실까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였어요. 딸의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사이도 결혼식장에 있던 그 누구도 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니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어요.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딸은 오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돈 어르신도 며느리 될 아이가 이럴 줄 모르셨다고 불같이 화를 내시더군요.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드렸어요. 사돈 어르신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시더군요. 하객들에게도 일일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결혼식장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딸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나 일이 있어서 그랬어. 나는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딸의 문자에는 왜 그랬는지는 쓰여있지 않았어요. 저는 딸을 믿지만 힘든 일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해결을 해주거나 아니면 적어도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텐데 왜 혼자 힘들어하고 고민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포기할 정도라면 보통의 문제가 아닐 텐데 한해 걱정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감이 잡히질 않았어요. 저는 그래도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금방 털어내버리고 제 곁으로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생각과는 달리 6개월이 지난 후에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중간중간 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나 문자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저에게만 따로 할 말 있으니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만나기로 한 장소로 나갔어요. 6개월 만에 딸을 보니 좀 야인 것 같지만 별일 없어 보이더군요. 그동안 마음 졸이며 걱정했는데 이렇게 내 앞에 몸 건강히 나타나줘서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행여나 딸이 잘못된 거는 아닐까 걱정 많이 했거든요. 저는 딸한테 이유야 어찌 되었든 얼른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 말을 듣더니 딸은 집에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갑자기 아빠, 그동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는데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제 곁을 영원히 떠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딸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딸이 뒤이어 한 말은 충격이었어요. 나 아빠 딸 아니래. 진짜 친아버지는 다른 사람이래. 그 사실을 알고 아빠한테 말할지 말지 고민 많이 했어. 그래도 아빠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과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와서 아내에게 당신 똑바로 이야기해. 여주 누구 자식이야? 내 새끼 아니라는데 진짜야? 그럼 여주 아버지는 도대체 누구야? 더는 속이려고 하지 말고 똑바로 이야기해 라고 말했어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더니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더군요. 진작 말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여주의 진짜 친아버지는 전 남편이라는 거예요. 결혼 초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갔을 때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술을 마셨고 술김에 하룻밤을 지냈고 그때 여주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전 남편을 안 만났는데 얼마 전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데 거절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주가 결혼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결혼식 전날 찾아와 그걸로 협박하길래 전 남편한테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느냐는 말을 얼떨결에 해버리고 만 거였어요. 전 남편이 결혼식 날 여주에게 전화를 했고 그래서 여주가 알게 된 거였어요. 그 이후로 여주가 결혼식을 뛰쳐나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지. 그랬더라면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여주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보다 30년 가까이 그 긴 세월 동안 속였다는 사실이 저를 더 힘들게 하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더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보며 예전처럼 지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 말을 듣더니 아내가 집을 나가더군요. 아내와는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는 괴로워서 술을 마셨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디겠더군요. 아내도 딸도 없는 집에서 혼자 며칠을 술만 마셨네요. 술에 취해서 잠을 자다 일어나 보니 집안에 누군가 온 것 같더군요. 딸이었어요.
술 조금만 마셔요. 그러다 몸 상하면 어떡하려고. 라는데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잠을 잤어요. 한참 뒤에 깨어보니 딸은 가고 없더군요. 식탁에는 밥상이 차려져 있고 편지 한 통이 있더군요. 아빠, 내가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지? 난 아빠 진짜 딸도 아니니까. 그래도 아빠라고 부를래. 나한테 아빠는 아빠 한 명뿐이니까. 아빠, 내가 아빠 진짜 딸이 아니라서 미안해. 속상하다고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끼니 거르지 마. 밥은 밥통에 해놨으니 콩나물 국 데워서 밥 꼭 먹어. 딸의 편지를 읽고 나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저는 저만 생각하고 딸이 받을 충격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누가 뭐래도 제 딸인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인데 왜 그걸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주의 아빠고 여주가 제 딸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말이죠. 딸은 저를 걱정하는데 저는 그 중요한 걸 잊어버렸으니 저는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딸은 만나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네요.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서요. 딸에게 결혼식 날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여주는 본인의 친아버지가 제가 아니란 거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제가 알게 될까 걱정되어서 결혼식을 뛰쳐나갔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울었네요. 그럼 그 남자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으니 다 끝났다고 마음의 정리를 다 했다고 하더군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더군요. 저는 다음날 딸과 결혼하려던 남자의 아버지께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저는 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모두 다 빠짐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다행히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게 여주가 절대 그럴 애가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나 했는데 이제야 이해가 가신다고 하더군요. 도리어 여주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마음만 그대로라면 결혼시키자고 하시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음이 넓고 좋으신 분이셨어요. 만약에 애들 결혼을 반대하시면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려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게 얼마 전에 딸은 행복한 얼굴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딸, 사랑하는 불쌍한 우리 딸, 아빠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 심했던 우리 딸, 결혼을 결심할 때에도 혼자 남겨질 아빠를 걱정하던 착한 우리 딸,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네가 아빠의 딸로 태어나줘서 내가 너의 아빠라서 나는 더 바랄 게 없구나. 아빠는 잘 지낼 거니까 아빠 걱정은 그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란다. 사랑하고 고맙다, 우리 딸. 못난 아빠가.